2년이 끝나간다는 신호. 지난 주말, 제가 자주 가는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지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곳에서 저는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던 과거의 인연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변하거나 때로는 끝나가는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제게 다가온 신호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이 관계들은 때때로 변하고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끝마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전화 한 통화가 부담스러워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이 사라질 때 등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건 단순히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재평가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관계에서 느껴지는 이런 신호들에 주목할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서론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볼 거예요. 각 인연의 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 우리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탐구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는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함께한 후 공허함이나 허무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한 친구에게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은 적이 있어. 그 친구가 이제 막 중요한 인간 관계 하나가 끝나가는 과정에 있었거든. 그 친구는 매일 같이 만나던 사람과 이제는 거의 안 만나게 됐다며 함께 있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친구가 겪는 그 공허함과 허무감이 내 마음에도 와닿더라고. 사실 관계가 변하거나 끝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이란 건 사랑하거나 의지했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소실이야. 이걸 심리학자들은 종종 애착 대상과의 분리로 설명해. 분리가 초래하는 불안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마치 큰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거지. 이런 공허감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 심리학자 도널드 윈니캇은 이런 상실감을 전이적 객체의 상실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거야.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강조해.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진정한 관계는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심리학자 로버트 네버건은 이런 변화의 순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어.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거야. 마지막으로 관계가 끝난 후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허무감은 사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준비할 수 있지. 두 번째로 상대방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다면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저께 낮은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깥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그렇지 못했죠. 최근에
제가 알던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자주 만나지도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게 되었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관계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할 때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방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렇게 피하고 싶어지는 건 관계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회피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줄이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제라고 해요. 실제로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관계에서 이런 회피가 결국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것이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느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관계의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고 하니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때로는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열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세 번째로, 통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징후입니다. 얼마 전 작은 도시의 한 조용한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마음 한편에는 최근 몇 주 동안 느껴온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지인과의 대화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서로를 자주 만나던 사이에서 통화조차 부담스러워진다면 그건 더 이상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는 건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회피 행동으로 설명해요. 관계에서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이런 행동이 결국 의사소통의 장애로 이어지고 관계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는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쳐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건 관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관계에서 통화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죠. 어쩌면 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조용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고요한 저녁 바람에 섞여 들려오면서 저는 최근 제가 겪었던 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특히 서로를 만나거나 손을 잡는 일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의 변화가
저희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육체적 친밀감이란 서로 간의 애정이나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게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그건 서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관계를 평가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우리의 안정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육체적 친밀감은 이런 애착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친밀감이 줄어들면 마음속으로도 서로에게 느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보고 이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중요시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육체적 친밀감의 변화도 결국 우리 마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관점은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발달의 각 단계에서 겪는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드는 것도 이런 위기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의 감소가 경험하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5번째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관계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며칠 전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한 쌍의 커플이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난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상대방을 비난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잦아지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난은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크게 벌립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에 따르면 비난은 관계에서 가장 해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를 결혼의 네 기사 중 하나로 분류했는데 비난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치명적이죠. 비난은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됩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연민을 강조합니다. 자비라는 개념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죠. 비난 대신 이해와 대화를 시도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비난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비폭력 커뮤니케이션 MVC를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비난과 존중 결여는 분명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난 대신 대화와 이해를 선택해 보세요.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이른 아침 제가 좋아하는 호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호수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마주쳤던 다양한 관계의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가 끝나가는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순간들이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관계가 변하거나 끝나갈 때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다양해요. 예를 들어 함께한 후 느끼는 공허함이나 상대와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 전화 통화조차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신호들이에요. 또한 상대를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게 되는 행동도 관계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죠.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이런 신호들을 마주칠 때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더 너그럽고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관계의 종말이라는 것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는 더 깊은 자아 이해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연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인연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연이 끝나간다는 신호. 지난 주말 제가 자주 가는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지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곳에서 저는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던 과거의 인연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변하거나 때로는 끝나가는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제게 다가온 신호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이 관계들은 때때로 변하고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끝마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전화 한 통화가 부담스러워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이 사라질 때 등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건 단순히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재평가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관계에서 느껴지는 이런 신호들에 주목할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서론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볼 거예요. 각 인연의 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 우리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탐구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는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함께한 후 공허함이나 허무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한 친구에게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은 적이 있어. 그 친구가 이제 막 중요한 인간 관계 하나가
끝나가는 과정에 있었거든. 그 친구는 매일 같이 만나던 사람과 이제는 거의 안 만나게 됐다며 함께 있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친구가 겪는 그 공허함과 허무감이 내 마음에도 와닿더라고. 사실 관계가 변하거나 끝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이란 건 사랑하거나 의지했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소실이야. 이걸 심리학자들은 종종 애착 대상과의 분리로 설명해. 분리가 초래하는 불안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마치 큰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거지. 이런 공허감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 심리학자 도널드 윈니캇은 이런 상실감을 전이적 객체의 상실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거야.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강조해.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진정한 관계는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심리학자 로버트 네버건은 이런 변화의 순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어.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거야. 마지막으로 관계가 끝난 후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허무감은 사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준비할 수 있지. 두 번째로 상대방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다면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저께 낮은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깥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그렇지 못했죠. 최근에 제가 알던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자주 만나지도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게 되었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관계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할 때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방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렇게 피하고 싶어지는 건 관계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회피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줄이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라고 해요. 실제로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관계에서 이런 회피가 결국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것이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느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관계의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고 하니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때로는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열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세 번째로 통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징후입니다. 얼마 전 작은 도시의 한 조용한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마음 한편에는 최근 몇 주 동안 느껴온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지인과의 대화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서로를 자주 만나던 사이에서 통화조차 부담스러워진다면 그건 더 이상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는 건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회피 행동으로 설명해요. 관계에서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이런 행동이 결국 의사소통의 장애로 이어지고 관계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는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쳐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건 관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관계에서 통화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죠. 어쩌면 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조용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고요한 저녁 바람에 섞여 들려오면서 저는 최근 제가 겪었던 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특히 서로를 만나거나 손을 잡는 일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의 변화가 저희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육체적 친밀감이란 서로 간의 애정이나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게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그건 서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관계를 평가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우리의 안정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육체적 친밀감은 이런 애착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친밀감이 줄어들면 마음속으로도 서로에게 느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보고 이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중요시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육체적 친밀감의 변화도 결국 우리 마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관점은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발달의 각 단계에서 겪는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드는 것도 이런 위기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의 감소가 경험하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관계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며칠 전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한 쌍의 커플이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난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상대방을 비난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잦아지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난은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크게 벌립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에 따르면 비난은 관계에서 가장 해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를 결혼의 네 기사 중 하나로 분류했는데 비난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치명적이죠. 비난은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됩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연민을 강조합니다. 자비라는 개념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죠. 비난 대신 이해와 대화를 시도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비난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비폭력 커뮤니케이션 MVC를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비난과 존중 결여는 분명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난 대신 대화와 이해를 선택해 보세요.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이른 아침 제가 좋아하는 호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호수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마주쳤던 다양한 관계의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가 끝나가는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순간들이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관계가 변하거나 끝나갈 때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다양해요. 예를 들어 함께한 후 느끼는 공허함이나 상대와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 전화 통화조차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신호들이에요. 또한 상대를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게 되는 행동도 관계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죠.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이런 신호들을 마주칠 때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더 너그럽고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관계의 종말이라는 것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는 더 깊은 자아 이해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연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인연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연이 끝나간다는 신호. 지난 주말 제가 자주 가는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지면서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죠. 그곳에서
저는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던 과거의 인연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변하거나 때로는 끝나가는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제게 다가온 신호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이 관계들은 때때로 변하고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끝마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끝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지거나 전화 한 통화가 부담스러워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이 사라질 때 등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상대방을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건 단순히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를 재평가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관계에서 느껴지는 이런 신호들에 주목할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서론을 통해 우리는 인연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볼 거예요. 각 인연의 끝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 우리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탐구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는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함께한 후 공허함이나 허무감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내가 한 친구에게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은 적이 있어. 그 친구가 이제 막 중요한 인간 관계 하나가 끝나가는 과정에 있었거든. 그 친구는 매일 같이 만나던 사람과 이제는 거의 안 만나게 됐다며 함께 있어도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친구가 겪는 그 공허함과 허무감이 내 마음에도 와닿더라고. 사실 관계가 변하거나 끝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이란 건 사랑하거나 의지했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소실이야. 이걸 심리학자들은 종종 애착 대상과의 분리로 설명해. 분리가 초래하는 불안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마치 큰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 거지. 이런 공허감은 단순히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했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아. 심리학자 도널드 윈니캇은 이런 상실감을 전이적 객체의 상실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거야.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강조해.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진정한 관계는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심리학자 로버트 네버건은 이런 변화의 순간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어.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거야. 마지막으로 관계가 끝난 후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허무감은 사실 우리가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장을 준비할 수 있지. 두 번째로 상대방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다면 관계의 균열이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저께 낮은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바깥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그렇지 못했죠. 최근에 제가 알던 사람과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자주 만나지도 많이 이야기하지도 않게 되었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관계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할 때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방과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렇게 피하고 싶어지는 건 관계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회피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줄이려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방어기제라고 해요. 실제로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관계에서 이런 회피가 결국 소통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것이 관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느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관계의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고 하니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죠. 때로는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열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세 번째로, 통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징후입니다. 얼마 전 작은 도시의 한 조용한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마음 한편에는 최근 몇 주 동안 느껴온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지인과의 대화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서서히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서로를 자주 만나던 사이에서 통화조차 부담스러워진다면 그건 더 이상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지하는 건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회피 행동으로 설명해요. 관계에서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이런 행동이 결국 의사소통의 장애로 이어지고 관계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는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쳐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함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통화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건 관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관계에서 통화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죠. 어쩌면 이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이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조용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고요한 저녁 바람에 섞여 들려오면서 저는 최근 제가 겪었던 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특히 서로를 만나거나 손을 잡는 일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의 변화가 저희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육체적 친밀감이란 서로 간의 애정이나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게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면 그건 서로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관계를 평가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우리의 안정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육체적 친밀감은 이런 애착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친밀감이 줄어들면 마음속으로도 서로에게 느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보고 이 변화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중요시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는데 이는 육체적 친밀감의 변화도 결국 우리 마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관점은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발달의 각 단계에서 겪는 위기를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드는 것도 이런 위기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관계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의 감소가 경험하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5번째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관계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며칠 전 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한 쌍의 커플이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난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상대방을 비난하곤 해요. 하지만 이런 행동이 잦아지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난은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크게 벌립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에 따르면 비난은 관계에서 가장 해로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를 결혼의 내 기사 중 하나로 분류했는데 비난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치명적이죠. 비난은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됩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연민을 강조합니다. 자비라는 개념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죠. 비난 대신 이해와 대화를 시도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비난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비폭력 커뮤니케이션 MVC를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한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비난과 존중 결여는 분명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난 대신 대화와 이해를 선택해 보세요.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이른 아침 제가 좋아하는 호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호수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마주쳤던 다양한 관계의 변화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가 끝나가는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순간들이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관계가 변하거나 끝나갈 때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다양해요. 예를 들어
함께한 후 느끼는 공허함이나 상대와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는 것, 전화 통화조차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육체적 친밀감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의 끝을 암시하는 신호들이에요. 또한 상대를 비난하고 존중하지 않게 되는 행동도 관계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죠. 이러한 신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이런 신호들을 마주칠 때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더 너그럽고 이해심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관계의 종말이라는 것은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는 더 깊은 자아 이해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연의 변화를 겪을 때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더욱 의미 있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인연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